여러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고 공부하고 한 것을 도반들과 서로 돌아가면서 자기 한 것을 도반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도반들은 듣고 그 차례대로 한 사람만 그렇게 뭐 자기가 뭐 스님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서로 그것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돌림법회예요. 돌림. 한문으로 하면 윤자죠. 자리를 돌린다라는 거. 근데 내가 스님처럼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남이 할 때는 안 듣고 하는 것은 초청법회예요. 어떤 제가자를 초청해서 법문을 신청하면 그 사람은 초청받아서 법문을 얘기하고 가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이거는 돌림 법문이거든요. 윤자법회거든요. 내 차례가 되면 내가 오고 내 차례가 아닐 때는 들어서 배우라는 거예요. 가르칠 때만 오고 배울 때는 안 오면은 이건 초청법회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말이? 그 초청법회라는 말이 있는데 왜 돌림법회라고 다시 윤자법회라고 다시 말을 만들었겠어요. 그런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돌림법문 윤자법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많은 분들이 특히 노보살님들이 한 10년 넘었나요? 이게 돌림법문을 하게 되니까요. 이제 원래는 니까야를 가지고 이렇게 돌림법문을 하는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말을 잘해요. 신도님들이. 이제는 다른 종교 사람들이 와도 겁을 안 내요. 말 잘해요.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냥 말에 대해서 이렇게 옛날에는 다른 종교인들이 오면 화만 내고 짜증만 내지 말을 대응을 못했거든요. 버벅거리고. 근데 이제는 오히려 그쪽 사람들이 이제 만큼이나 더 잘하는 거예요. 아주 잘해요, 말을. 그래서 말로서 하는 것은 크게 이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요? 좀 그렇게 되셨어요? 보살님 처음에 돌림법문 할 때 제가 앉아서 들어서 알죠? 그때보다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 진짜 있잖아요. 눈 감고. 근데 요즘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은 이 인터넷이라는 것이 참 묘해가지고 그 글을 보잖아요. 말로 하지 않고 글을 써요. 글을 쓰는데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말하고 글하고는 또 천지 차이예요. 말 잘한다고 해서 글 잘 쓰는 사람 없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글을 잘 쓴다라는 것은 글 잘 쓰는 사람 말 잘해요. 말 잘하는 사람 글 잘 쓰지 않아요. 간혹가다 있지만 글이 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말은 주저주저 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글로 써라 그러면은 못 써요, 사람들이. 자기가 말한 것을 녹음해가지고 써라 그래도 못 써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문장 하나 만들어서 올리기가 어렵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니까. 근데 그것을 용기를 내서 한 문장씩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몇 개월이 지나니까 글을 다룰 줄을 알아요. 보니까 이제는. 글을 다룰 줄을 알고 글을 쓸 줄을 알아요. 말을 들을 줄 알고 말을 할 줄 알 때까지는 교육이 많이 필요해요. 훈련이 많이 필요해요. 말을 들을 줄 알고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글을 쓸 줄 알고 글을 다룰 줄 아는 때까지 하려면은 사유력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글 한 줄 써가지고 자기 의견을 드러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잡담하지 마라 그랬죠. 부처님께서 좋은 말을 말을 할 때는 이 네 가지를 갖춰서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게
처음에는 좋은 말을 하라. 나쁜 말은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사랑스럽지 않는 말은 하지 말라. 진실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 법을 얘기하고 법 아닌 것은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도 시기에 맞게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글도 마찬가지예요. 글도 좋은 말을 해야 되고 나쁜 거는 쓰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글을 써야 되고 사랑스럽지 않는 글은 쓰지 말아야 되고 진실한 글은 써야 되고 진실되지 않는 글은 쓰지 말아야 되고 법에 관련되어 있는 글은 쓰고 법에 관련되어 있지 않는 글은 쓰지 말아야 돼요. 적어도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인터넷상에서는. 되셨습니까? 그게 응용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신문이나 일반 다른 인터넷에 보면은 사람들이 남을 비방하는 말, 사랑스럽지 않는 말, 진실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나쁜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법을 얘기하지 않고 비법을 얘기하죠.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갖추어서 글을 한 줄, 두 줄을 올린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게 이런 것들도 어려워요. 그것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읽고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 말하는 걸 글로 쓰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제가 관찰한 거 보니까 말하는 것에서 글을 쓸 줄 알고 글을 다룰 줄 알더라고요. 그 갭은 굉장한 사유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글로서 사유력을 또 늘려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글이 보여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엄격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굉장히 엄격하신 선생님이셨는데 이렇게 학생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딱 지적을 해서 뭐를 딱 물어보셔요. 물어봐가지고 그 학생이 딱 일어나가지고 대답을 해야 돼요.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그냥 이만한 손덩어리가 그냥 막바로 날아가요. 그리고 칠판 지우개가 막바로 날아와요. 애들 정신없이 맞아요. 근데 어려운 거 물어볼 수도 있고 쉬운 거 물어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야단을 치시냐면은 대답이 다로 안 끝나면은 맞아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대답이 틀리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배우는 학생이. 근데 자기 생각을 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닐까요? 필까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선생님한테 엄청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털려도 좋고 맞아도 좋은데 무조건 다로 끝나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해서 그 질문에 대답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럼 선생님이 안 때려요. 근데 아무리 똑똑한 대답을 하더라도 다로 안 끝나면은 그냥 엄청 패버려요. 선생님이.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다로 딱 끝내가지고 점을 딱 찍으셔요. 그렇게 자기 생각도 정리를 하지 않고 살면서 어떻게 남의 생각을 배우려고 합니까? 배우려고 한 태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하나하나부터 딱 점을 찍고 자기 생각을 하나씩 틀리도 좋아요. 딱딱 마무리를 짓고 정리를 해가야 돼요. 그래야 틀리는 것을 아는 순간 그 사람은 발전을 해요. 점을 안 찍고 자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지가 말이 막 바뀌어요. 지 생각이 바뀌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발전을 안 해요. 살아남는 방법만 배우지. 말만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생각을 바뀌지. 발전을 못해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모르면 어때요? 부족하게 알고 있으면 어때요? 자기는 부처인가?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중생이면서.
그 자기가 그렇게 잘났으면 인간으로 왜 태어났어? 자기는 안 그렇겠어요? 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요게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지난해나 똑같지. 그런데 자기 생각을 하나씩 털려도 좋고 모자라도 좋아요. 자기 생각을 하나씩 점을 찍어 가셔야 돼요. 그렇게 공부해 가셔야 돼요. 그래야 남의 생각을 배울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도 점을 안 찍으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배우려고 한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나십니다. 배울 수가 없어요. 배우는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정직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점을 찍지 않고 공부를 하는 거. 말은 이제는 웬만한 것은 말은 잘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말하고 자기 생각을 글로서 옮길 때 사유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책임도 필요하고 자기 생각에 딱 점을 찍어서 확정을 하지 않으면 글이 안 나와요. 쓸 수가 없어요. 대신에 바꿔서 말하면 글 쓰는 순간에 글 쓰는 과정에서 그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발전이 돼요. 사람이, 사유력이. 제가 몇 분은 이제 이분은 글을 다룰 줄을 알고 글을 쓸 줄을 아는구나. 그리고 글을 읽을 줄 아는구나. 느껴져요. 글을 보면. 사람 우리나라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글을 읽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요? 똑같은 글을 읽어도 호흡을 보면은 그 사람이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인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인지 알죠? 호흡을 보면. 그래서 그 호흡에 맞춰서 글을 쓰거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깊이 사유하셔야 되고, 사유하시면서 자기 생각을 못나도 부족해도 몰라도 자기잖아요. 자기 거잖아요. 그걸 점을 하나씩 탁탁 마무리 지어가면서 하나씩 늘려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 틀리면은 쫙 고치면 돼요. 그래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 점 찍기가 싫으면 그런 발전이 안 됩니다.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소리예요. 공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기가 사유력을 키우는 방법, 그런 게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런 거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직접 배우거나 가르쳐 주지 않아요. 사람들 사유력을 이렇게 키우고 싶다고 해서 막 키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사유력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발전이 돼요. 깊어져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하신 내용이거든요. 부정할 수 없잖아요. 이런 글들은.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정신 상태, 어떤 마음 상태, 어떤 사유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은 이렇게 어떤 사유력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 의식이 보이죠. 보이는데 부처님은 이렇게 보세요. 이 상황에서 부처님의 사유력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런 사유력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하신 이 설법 내용을 읽고 공부하면서 그걸 이해한다, 못한다,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런 부처님의 사유력에 가까워 가야 돼요. 아주 명료하고 분명하고 그런 사유력으로. 정말 나는 이런 사유력을 가지신 분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고 만나기 어려워도 한 번은 만나고 싶어요. 사유력을 이런 말이나 이런 글을 쓸 만한 사유력을 가진 사람이 드물어요. 굉장히 드물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이휘소 박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이휘소 박사라고 물리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서울대학교 공대를 다니다가 그 다음에 물리학으로 이렇게 바꿨거든요. 대학원은 피츠버그에 있는 대학을 갔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포스닥을 어디서 했냐면 유펜에서 했어요. 유펜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있었던 달에는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서 이렇게 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한국 그 물리학자로서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신 그때까지만, 이후로는 또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셨지만 그때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한국에서는 이휘소 박사라 그러지만 거기서는 벤이라 그래요. 벤자민 밀린데 벤인데, 그분 중국 여성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저는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연구가 그분 연구한 거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언젠가 그분이 이렇게 리뷰 아티클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혀를 내들었어요. 영어로 이렇게 논문을 쓰면 다 이런 식으로 논문을 쓰거든요. 근데 리뷰 아티클이라는 것은 그 한 분야의 대가라고 인정받으신 분들이 그 분야를 새롭게 개척한 것을 이렇게 논문으로 써내는 건데, 장수가 이런 것보다도 되게 두꺼워요. 더 논문이지만 굉장히 두꺼운 그 리뷰 아티클이라 그러는데, 그걸 이렇게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정말 그 물리를 한국 사람이 영어로서 물리를 다른 나라 말로서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과학적인 논문을 썼는데, 그 문장 하나하나가 전부 다 시예요, 시. 물리 아티클을 읽는 것 같지 않았어요. 시를 읽는 것 같았어요. 너무 명료하고, 그 어려운 물리가 언어로서 굉장히 명료하고 분명하고 쉽게, 그리고 시적으로 설명을 하고 군더더기 하나도 없고,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을 내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능력에서. 증거니까. 물리학에서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정말 아름답게 써요. 글을 명료하고 분명하고. 부처님도 보세요. 이게 대화이지만 한편의 시 같잖아요. 너무 분명하고 너무 쉽고 너무 당연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활자를, 그거를 이해한다 안 한다 그렇게 막 허겁지겁 공부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나아가서 이런 말들, 이런 설법이 나오는 그 의식 상태가 어떤 거냐, 그거에 다가가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정말 아름답죠. 정말 군더더기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의식 상태가 너무나 분명해요. 맞아, 보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식으로 발전을 해야 돼. 쌀뜨물처럼 흐리멍텅한 그런 의식 상태 말고요. 자기의 아주 작은 생각부터 점을 탁탁 찍어 나가는 거예요. 다로 끝내서 나는 이게 뭐다 탁 생각하고 하나씩 탁탁 정리해 가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알면 아는 대로 하나씩 탁탁 정리해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저는 출가해가지고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하게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해서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게 없어요. 대학교에 학부 과정이 있고 석사 과정이 있고 박사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학부에 교과서가 있고 석사 과정에 교과서가 있고 대학교에 박사 과정에 교과서가 있어야 돼요. 교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학문에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불교학과라는 과가 있어요. 학부도 있고 대학교 4학년도 있고 석사 과정에도 불교학과가 있고 박사 과정에도 불교학과가 있어요. 교재가 없어요. 세상에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정말 황당했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없는 거예요. 교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사를 해봤지만 뭐라고 하냐면 알아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목을 하나 주면서 알아서 가르쳐요. 그래서 강사마다 내용이 다르고 교수마다 내용이 달라요. 과목은 똑같은데. 그래서 불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자들도 다 대답이 달라요. 어떤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고 물어보면 다 달라요. 왜? 가르친 사람이 다 다르니까. 배우는 사람이 뭐 뾰족한 수 있어요? 다 달라요. 이해하는 게 다 다르고 아주 기본적인 단어 하나부터가 다 달라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 있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몇 년 동안 고향 수행을 하셨어요. 저는 다니면서 정말 인욕했어요. 10년 넘게. 그런 교재가 없어요. 체계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고 대학교 4년을 졸업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요. 근데 이제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를 만들었어요. 교재를 만들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쉽게 생각할까봐 문제도 좀 끼워 넣었어요.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쉽게 생각할까봐 문제를 끼워 넣었는데 문제를 읽어보면은 대답이 확실하게 나오지를 않을 거예요. 어떤 거는 문제가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사유를 늘려가라는 거예요. 사유를 늘려가면은 그 문제의 답이 틀렸다 맞았다를 떠나서 확실하다. 자기가 이게 확실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확실하지 않으면 사유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 맞느니 틀리느니 그렇게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교재가 있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 교재에 따라서 강의한 내용이 60여 개가 있어요. 그리고 도반이 있습니다. 언제나 펼쳐볼 수 있는 교재가 있고 언제나 반복할 수 있는 강의가 있고 언제나 만나서 토론할 수 있는 도반이 있는데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거사님한테 부딪히지 마세요. 이렇게 할 때. 그러면 맞아서 삼청대로 보내지니까. 마치겠습니다.